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로이입니다. 최근에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엄청 많이 빠지는데 제가 사실 얘네들은 별로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이렇게 대장주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안 좋아합니다. 뭐 이유라고 하기에는 이제 제가 성격이 좀 저도 좀 도박사 기질이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변동성이 큰 거에만 평소 투자를 했는데 이더리움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얘기하냐? 요청이 너무 많았어요. 요청이 너무 많았다. 네, 제발 이더리움 얘기 한 번만, 네, 한 번만 좀 해달라. 네, 여기 저희 그 소통방에서 이더리움 갖고 계신 분들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거의 한 90% 이상이 이더리움에 좀 크게 좀 물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 요청이 좀 많으셔서 제가 오늘 또 이 영상 급하게 좀 찍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화면 위에 번호로 참여, 네,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이런 영상 분석 자료들 제가 다 먼저 저희 소통방 안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로 참여라고 먼저 남겨주시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자, 이더리움 얘기 좀 시작해 볼게요. 저는 여러분 뭐 다른 이제 유튜버들처럼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저항선이 깨졌느니 이거 뭐 어디까지 떨어질 거니 막 그렇게 차트에나 선 몇 번만 찍찍 긋고 그딴 거 안 합니다. 예, 그딴 거 안 합니다. 저 이거 한 10분 정도 영상 될 건데 뭐 그런 소리 절대 안 하니까 무조건 끝까지 보세요. 네, 끝까지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더리움이 원화로도 300만 원이 깨졌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달러로도 1,800불에 도달을 했죠. 제가 어제 자기 전만 해도 밤 12시인가 잤는데 자기 전만 해도 이제 2,000불이 깨지냐 마냐 하다가 제가 이제 도저히 이제 졸려서 그냥 잤는데 눈 뜨니까 네, 2,000불이 깨져 있더라고요. 참 저도 매일매일이 참 새롭습니다. 그치만 절대 이더리움이 이렇게 죽을 수가 없겠죠. 네, 이더리움 여러분 뭐라고 다들 표현하시나요? 뭐 디파이의 왕 아니면 알트의 대장. 네, 이더가 가야 뭐 알트장이 온다 다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가기만 아마 눈깔 빠지게 보고 있을 거예요. 저도 뭐 눈깔 빠지게 보긴 하는데 아무튼 이더리움이 참 경쟁자도 많아졌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카르다노의 에이다죠. 에이다 창시자가 그 사람이죠. 그 뭐냐, 찰스 호스킨스. 근데 얘너 누구냐? 얘도 이더리움 경영자 출신이에요. 예, 지가 나와서 카르다노 만든 거예요. 어쨌든 계속 이렇게 막 경쟁자가 많아져서 점점 이더리움의 입지가 다른 생태계에 좀 뺏기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역시나 대장은 대장입니다. 대장은 대장이다. 네, 절대 이대로 죽을 수가 없고요.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아시죠? 그 트럼프가의 장남이랑 차남이 있는 네, 디파이 플랫폼. 네, 플랫폼 그냥 트럼프 일가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 자체가 트럼프가. 네. 어쨌든 뭐 여기서도 지금 이더리움을 공격적으로 좀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보다 보유량이 한 3배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기관들이나 이제 굵직굵직한 곳에서도 이더리움을 많이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상담 번호로 참여 남겨주시는 거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요. 무조건 남겨주세요. 자, 이거 사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OCC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뭐 OCC가 뭐냐? 그냥 그거예요. 통화관리청. 네, 통화관리청입니다. 근데 이게 좀 간단히 해석하자면 이제 은행들이 이제 관리처와의 이제 사전에도 동의가 없이 너네가 스테이킹을 만약 하고 싶으면 해라. 우리가 좀 약간 규제를 풀어주겠다. 근데 뭐 대신에 이제 좀 그게 뒷받침이 돼야 될 만한 좀 뭐라 해야 되지?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된다고 한다면 사전 동의 없이 스테이킹 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엄청난 호재예요. 큰 호재. 근데 사실 뭐 OCC 잘 모르시죠? OCC. 이게 저도 OCC 뭐 이런 내용 뭐 이렇게 크게 막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통화관리청입니다. 통화관리청. 네. 은행들이 관리처와의 사전 동의 없이 스테이킹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비트코인, 그다음에 이더리움 얘네 둘 다 ETF를 갖고 있죠. ETF. 근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 뭐냐면 비트코인은 이제 보유형이에요. 보유형 ETF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킹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스테이킹 기능이 없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라야 돼요. 시세가 상승해야만 수익이 나는 경우입니다. 예.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고 이제 이더리움은 스테이킹 기능이 있죠. 이더리움 스테이킹 아마 해보신 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스테이킹 기능이 있는데 대신에 이게 이제 현물 ETF에서 빠져 있다는 거. 네.
현물 ETF에서 빠져 있다. 네. 대신에 이제 승인이 된다면 단순히 비트코인처럼 보유형 ETF에서 수익형 ETF로 전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이더리움의 가장 큰 이제 차별점입니다. 차별점. 네. 그리고 이제 스테이킹이 뭐예요? 내가 이제 코인을 맡겨가지고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네. 받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킹 이제 기간이 늘면 늘수록 이자도 더 많이 받겠죠. 네, 더 많이 받는다. 그럼 이제 스테이킹 하는 것 자체가 뭐냐? 장기 보유 투자자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현물 ETF에 이제 만약에 승인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장기 보유 투자자의 증가, 네, 증가를 의미하겠죠. 증가 의미.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 속 내용들은 엄청난 호재라는 겁니다. 이더리움한테요. 여기까지 진짜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게 증가가 되면 이제 서버가 또 폭주가 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 여러분 옛날에 솔라나가 한번 거래량이 폭등을 해서 그 서버가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장점은 있습니다. 솔라나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속도가 좀 빨라요. 네, 속도가 빠른다. 대신에 서버가 터질 정도로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 네, 라는 게 이제 솔라나의 장점과 단점인데, 이더리움은 이제 다른 계열보다 좀 느린 대신에 서버 안정성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훨씬 선호하는 편이에요. 뭐 기관들이나 네, 그런 데서도. 그래서 또 이제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이더리움의 이제 속도 문제 이런 것들을 당연히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또 블록체인 기술이 있죠. 네. 그리고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곳조차 당연히 이더리움의 상승이 나오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냐? 그거는 이제 이런 방송에서 절대 안 다룹니다. 무조건 위 번호로 참여 남겨주셔야 방송에서 안 다루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무조건 네,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SEC 아시죠? 네. 맨날 리플이랑 뭐 소송해가지고 뭐 처리하는 일 만다르니 맨날 떠드는 데 있잖아요. SEC. 네. 근데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을 SEC에다가 제안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킹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자잖아요. 이자 받으려고 스테이킹 하는 거잖아요. 이자. 근데 이제 여러분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을 이제 주물럭 하는 데가 어디 가죠? 미국이죠, 미국. 네. 현재 미국밖에 못 합니다. 미국. 근데 미국이 여러분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빨라지고 있어요. 네, 경기 침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관세를 어떻게든 계속 올려가지고 미국 부채를 어떻게든 좀 깎아보려고 좀 갚기도 하고, 그다음에 DOG 있죠, DOG. 이게 뭐예요? 정부 효율성 부서죠. 이제 머스크가 이제 수장으로 있고, 머스크도 막 일 못하고 아니면 할 일 없는 그런 공무원들 계속 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경기 침체가 심한데 돈을 풀겠다는 게 아니라 나갈 돈을 줄이겠다는 그런 스탠스란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빨라진다, 그러면 이제 패드, 미 연준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겠죠. 네. 그럼 금리를 만약에 연준이 한다.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시중금리도 같이 떨어지겠죠. 근데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이건 곧 뭐예요? 그러니까 예적금 이제 이자도 떨어집니다. 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ETF가 만약에 승인이 된다. 근데 금리도 인하한다. 그 와중에 예적금도 이자가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저금리 예적금보다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이자와의 갭이 벌어지겠죠. 갭. 그럼 어떻게 돼요? 이더리움의 매력도가 올라간다. 네, 올라간다. 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은 수수료를 이더리어 자체로 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수수료를 많이 낸다. 그만큼 이제 사용자가 증가한다. 네, 증가한다는 거겠죠. 근데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수수료를 이더리움 그 자체로 낸다. 그렇다는 거는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이더리움도 소각된다. 네. 소각되는 건 뭐예요? 이제 소각된다는 건 그거죠.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왜 이제 소각이 되면 될수록 희소성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말했죠.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ETF가 된다. 그러면 사용자가 증가한다. 수수료를 많이 낸다. 얘네들은 내 수수료를 이더리움으로 낸다. 그만큼 이더리움도 소각이 된다. 그러면 희소성이 올라간다. 네.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이 이더리움 과연 안 올라갈까요, 여러분? 네,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이더리움의 모멘텀이에요. 네, 모멘텀. 이 모멘텀을 지금 미국이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이야 이더리움이 원화로도 300만 원도 깨졌고 이제 1,800불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더리움이 최소 뭐 5,000불, 8,000불
과연 이 시나리오대로 가면 뭐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뭐 단기간에 되진 않겠죠. 근데 저는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한화로도 뭐 600만 원 다시 전고점 돌파해서 신고가 갱신 전 1000만 원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시즌 종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는 뭐 빚각 막 그어대고 뭐 무슨 저항이 어디냐느니 뭐 매물대가 어디냐느니 이런 내용 여러분 막 수두로 빽빽 하잖아요. 예. 근데 저처럼 이렇게 분석해서 말해주는 사람 있습니까? 저 절대 없다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이 내용들. 당연히 이더리움 모아 가야겠죠. 예, 모아 가야겠죠. 어떻게? 자신 있게. 예. 걱정하지 말고 이더리움 모아 가도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의 이런 8,000불 시나리오 뭐 1,000만 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 시중 종료 아니니까 여러분도 제가 뭐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린 이 내용이 단순히 뭐 허황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예, 허황된 내용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제 더 많은 분석 자료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화면 상단에 참여라고 꼭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무료입니다. 제가 이 영상도 지금 무료로 지금 풀어드리는 거잖아요. 대신에 소통방 들어오시면 훨씬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저한테 요청도 하실 수 있다는 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막 분석해 주세요 뭐 하면 제가 영상으로도 찍어 드리던지 아니면 따로 뭐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텍스트로서 남겨드린다든지 하니까 화면 위에 번호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